안녕하십니까. 수원 법무법인 홍림의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글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명예훼손 체크포인트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만 썼는데요. 실명도 안 썼는데요. 제 경험을 적은 것뿐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실명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원역 근처 땡땡병원 원장, 우리 회사 팀장, 땡땡카페 사장처럼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인가 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오픈 채팅방, 단체 카카오톡방, SNS 게시글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특정인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는가입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불륜을 했다, 성추행했다, 돈을 떼먹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인성이 별로다, 최악이다와 같은 가치 판단이나 감정 표현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그 내용이 진실인가 아니면 허위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내가 들은 이야기였다, 카더라였다 라는 변명은 잘 통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5번째 체크포인트는 공익을 위한 글인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글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피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글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인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특히나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가? 둘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인가? 셋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는가? 넷째, 그 내용이 진실한가? 다섯째, 공익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가? 이 5가지 중에 여러 개가 체크된다면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글, 게임 채팅, 지역 맘카페, 블라인드 게시글 등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게시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편하게 저에게 댓글 문의를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